네, 홀스 챕터 8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주를 믿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 노란색 점박이 도마뱀을 또한. 하지만 만약에 그 점박이 도마뱀이 너를 문다면 중요하지 않다. 네가 그걸 믿든 안 믿든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 이상한 일이다. 과학자들이 그 도마뱀을 그 노란 점을 따서 이름 붙인 것은 각 도마뱀은 사실 11개의 노란색 점들이 있다. 하지만 그 점은 보기 좀 어렵다. 그것의 옐로우 그린 바디에서 그러니까 그 몸 자체가 옐로우 그린색이다 보니까 그 옐로우 점을 보기가 사실 어려운 거죠. 이 도마뱀은 6에서 10인치 정도의 길이고 큰 빨간색 눈을 갖고 있다. 근데 사실 그 눈은 옐로우색이다. 빨간 거는 눈 주변의 피부가 빨간 거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항상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얘기한다. red eyes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건 또한 가지고 있다. 검정색 이빨을 그리고 하얀색 희뿌연 하얀 혓바닥을. 한번 보면 너는 생각했었을지도 모른다. 그게 이름 붙여줬어야 했다고. 레드 아이 도마뱀, 블랙 투스 도마뱀 아니면 화이트 텅 도마뱀 뭐 이렇게. 만약에 너가 충분히 가까이 간다면 옐로우 스팟을 볼 정도로 넌 아마 죽을 거다. 옐로우 스팟 도마뱀은 사는 걸 좋아한다. 구멍에서. 그늘을 제공하는 태양으로부터 보호를 제공하는 포식 새로부터 20개의 도마뱀까지 하나의 동굴에 살 수 있다. 하나의 구멍에 살 수 있다. 그들은 가지고 있다. 강하고 파워풀한 다리를. 그리고 뛰어오를 수 있다. 매우 깊은 구멍으로부터 그들의 먹이를 공격하기 위해. 그들은 먹는다. 작은 동물들, 곤충들, 특정한 선인장 가시들, 그리고 해바라기 씨앗의 껍질을. 스탠리는 샤워실에 서 있었다. 그리고 차가운 물이 그의 뜨겁고 아픈 몸을 퍼붓게 했다. 이건 4분의 천국이었다. 이틀 동안 연달아서 그는 비누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너무 피곤했다. 지붕이 없었다. 샤워실 빌딩에. 그리고 벽은 약간 올라와져 있었다. 6인치 정도 땅에서 코너를 제외하고. 배수구는 없었다. 바닥에. 물은 흘렀다. 벽을 타고. 벽 아래로 흘렀다. 그리고 빠르게 증발했다. 그 햇볕에. 그래서 그 샤워실 보면 그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겼나. 또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붕은 없고 바닥에 지금 6인치 정도가 지금 떨어져 있고 코너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배수구 없었고 햇볕이 있으니까 빠르게 증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네. 그는 그의 깨끗한 오렌지 색깔 옷을 갈아입었다. 그는 그의 텐트로 돌아갔고 더러운 옷을 그의 나무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꺼냈다. 그의 펜과 편지지를. 그리고 향했다. 렉룸이라는 곳으로. 문에 사인은 말하고 있다. 렉룸이라고. 렉룸이요. 그 레크레이션 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락실. 근데 거기 그 door에는 렉룸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방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이 부서졌다. TV, 핀볼 머신, 가구들, 심지어 사람들도 부서진 것 같았다. 그들의 지친 몸이 널브러져 있는 채로 다양한 의자와 소파에. 엑스레이랑 암핏도 그 당구를 치고 있었다. 테이블의 표면은 그 당구대의 표면은 상기시켰다. 세니에게 호수의 표면을. 그것은 가득 차 있었다. 범프 이렇게 튀어나온 거, and horse 이렇게 내려온 거, 이렇게 구멍 파 있는 거. 왜냐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조각했기 새겨 넣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니셜을 그 천에. 여기는 펠트가 당구대 천이요. 구멍이 있었다. 저쪽 벽에. 그리고 전기 선풍기가 놓여져 있었다. 그 구멍 앞에.
값싼 에어컨. 적어도 팬은 돌아갔다. 근데 막 시원한 게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세니가 그 방으로 가로질러 걸었을 때 그는 넘어졌다. 딱 튀어나온 다리에. 그 의자에 앉아있는 오렌지 그 덩어리 럼프라는 애가 말했다. 자, 조심해. 스탠리가 투덜댔다. 니나 조심해. 너무 피곤해서 뭐 신경도 안 쓰면서. 너 뭐라고 했어? 럼프가 따졌다. 아무것도 아니야. 스탠리가 말했다. 럼프가 일어섰다. 그는 스탠리만큼 컸고 훨씬 더 거칠었다. 그러니까 큰 건 스탠리만큼 컸고요. 거친 건 스탠리보다 더 거칠었죠. 스탠리는 뭐 그렇게 거친 애는 아니니까. 너 뭐라고 했어? 그는 찔렀다. 그의 뚱뚱한 핑거를 스탠리의 목에. 뭐라고 했냐고? 그 막 주변의 애들이 빠르게 그들 주변을 형성했다. 엑스레이가 말했다. 진정해. 그는 그의 손을 스탠리의 어깨에 딱 놓았다. 너 케이브맨이랑 케이브맨한테 까불면 안 될걸? 그는 경고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케이브맨이 사실은 스탠리를 말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엑스레이가 스탠리의 어깨에 손을 놓고 뭐라고 했냐면 You don't wanna mess with the caveman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뭐,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면 그 럼프한테 약간 경고하는 거야. 야, 너 케이블맨한테 까불면 안 될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고 그는 경고했다. 그래서 그 엑스레이가 누구한테 경고한 거냐면 케이블맨이 아니라 누구한테 경고한 건 럼프한테 경고를 한 거죠. 안핏이 말했다. 케이블맨 쿨해. 세니가 말했다. 나 좀 문제 만들고 싶지 않아. 나 그냥 피곤해. 그냥 그게 다야. 럼프가 으르렁거리듯이 코웃음을 쳤다. 엑스레이가 안핏이 스탠리를 소파 쪽으로 데려갔다. 스키드가 sleep over 약간 이렇게 미끄러듯이 옆에 비켜준 거예요. 비켜줬다. 어떤 공간을 만들기 위해 스탠리가 앉았을 때. 너 거기서 케이블맨 봤어? 엑스레이가 물었다. 그러니까 스탠리를 보고 한 거야. 와, 그 약간 그래도 이렇게 좀 대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와, 그 엑스레이가 너 케이블맨 방금 전에 봤어? 뭐 완전 멋있었지? 이렇게 된 거죠. 케이블맨은 진짜 멋있는 놈이라니까 스키드가 말했다. 그는 가볍게 툭 쳤다. 스탠리의 팔을. 스탠리는 기댔다. 몸을 찢겨진 비닐 소파 등받이에. 샤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여전히 열을 막 내뿜고 있었다. 난 어떤 거를 막 만들려고 한 건 아니야. 스탠리가 말했다. 스탠리가 하길 원했던 마지막 것. 그 자신을 하루 종일 호수에서 아주 그냥 킬한 후에,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렇게 호수에서 하루 종일 고생을 한 후에 그가 하고 싶은 마지막 것, 즉 진짜 하기 싫은 거. 마지막 것이 제일 나중에 할 거니까 진짜 하기 싫은 것이 싸움을 하는 것이었다. 케이브맨이라고 불려지는 남자와. 그러니까 이때까지 스탠리는 그 케이브맨이 사실 럼프가 케이브맨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럼프가 케이브맨인지 알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 케이브맨 걔한테 까불지 마. 케이브맨 엄청 쿨하 막 그러면서 얘 큰일 날 걸 막 이렇게 경고를 하니까 사실은 자기가 케이브맨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 케이브맨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 케이브맨 되게 센 애 같은데 걔랑 싸우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케이브맨이 본인이었어요. 그는 고마웠다. 엑스레이와 안핏이 그를 구조해주러 온 거에 대해서. 스키드가 물었다. 자, 너의 첫 번째 구멍 어땠어? 스탠리는 신음했다. 그리고 다른 애들이 웃었다. 첫 번째 구멍이 가장 힘들었어. 스탠리가 말했다. 웃기지 마. 엑스레이가 말했다. 두 번째 구멍은 훨씬 더 힘들어. 너는 심지어 아플걸? 네가 시작하기도 전에. 왜냐면은 이 첫째 날 막 물집도 잡히고 하니까 두 번째 날은 진짜로 시작하기 전에 아프겠죠. 만약 네가 생각한다면 네가 지금 아프다고 너 지금 막 아프다고 생각하지? 그럼 기다려. 그리고 봐. 내일 얼마나 아플지. 맞지? 스키드가 말했다. 맞아. 엑스레이가 말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미라는 게 사라져. 스탠리가 말했다. 물어봤다. 재미?
엑스레이가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 분명 너 항상 원했잖아. 큰 구멍 파는 걸. 맞지? 내 말이 맞지? 스탠리는 사실은 뭐 생각하지 않았다. 그거에 대해 전에. 그러니까 스탠리 평생 뭐 구멍을 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애야. 하지만 그는 더 잘 알았다. 말하는 거 엑스레이에게 난 아닌데 나는 구멍 파고 싶었다는 생각 없었는데 그가 틀렸다라고 엑스레이에게 말하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걸 알았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큰 구멍 파고 싶잖아. 중국까지. 맞지? 엑스레이가 말했다. 그래 맞아. 스탠리가 말했다. 엑스레이가 또 말하길 그래 내 말이 그거야. 그게 내가 말하는 거야. 자 지금 이제는 재미라는 게 사라져. 그리고 너는 여전히 그거를 해야 해. 다시 계속해서. 스탠리가 말했다. 참 아주 fun and game을 위한 캠프구만. 그러니까 여기 이름 자체가 camp, fun and games 막 이거잖아요. 맞네. 진짜 펀하고 게임을 위한 거네. 근데 사실은 약간 역설적으로 말한 거죠. 퍽이나 재밌고 퍽이나 게임 같겠어요. 스키드가 물어봤다. 박스는 뭐야 근데? 스탠리는 잃어버렸다. 그가 그 박스를 가져왔다는 것도. 그냥 페이퍼 종이. 나는 쓸 거야 편지를 우리 엄마한테. 엄마? 스키드가 웃었다. 그녀는 내가 그렇지 않으면 걱정할 거야. 스키드가 인상을 찌푸렸다. 스탠리는 그 방 안을 좀 들여다봤다. 이건 어떤 공간이었다. 캠프에서 보이들이 그들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근데 그들은 뭘 해놓은 걸까? 그들은 그것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TV의 유리는 이렇게 스매시가 됐고 산산조각이 났다. 마치 누군가가 발로 찬 것처럼 그것을. 모든 테이블 앤 체어는 뭔가 적어도 하나의 다리는 없는 것처럼 보였다. 모든 게 기울어져 있었다. 즉 다리가 하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시지칭하는 건 그 one place, room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TV겠죠. 그는 편지를 쓰기를 기다렸다. 스키드가 일어서서 그 당구를 치러 갈 때까지. 왜냐면 옆에 있으면 조금 그러니까. 엄마에게 오늘 나의 첫 번째 날이었어요. 캠프에서. 난 이미 몇몇 친구들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호수에 밖에 놀았어요. 하루 종일. 나 꽤나 피곤해요. 일단 내가 스윙 테스트에 통과를 하면 나는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워러스키 타는 법을. 그는 쓰는 거 멈췄다. 그가 알게 되었을 때 누군가가 읽고 있다는 걸 그의 어깨에 넘어서. 그는 돌렸다. 제로를 보기 위해 서 있는 소파 뒤에. 난 원하지 않아. 우리 엄마가 날 걱정하길. 스탠리가 설명했다. 제로는 아무것도 말 안 했다. 그는 그냥 응시했다. 편지를 심각하고 거의 화난 얼굴로. 그의 화난 모습으로. 스탠리는 그 편지를 살짝 이제 그 스테이셔너리 박스 안에다가 딱 넣었다.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편지, letter입니다. 그랬더니 제로가 갑자기 물었어요. 그 신발에 레드 X, 그러니까 신발 뒤에 빨간색으로 X 이렇게 있었어? 스탠리에게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때 스탠리는 깨달았다. 제로가 물어보고 있다는 걸. 그 클라이드 리빙스턴의 신발에 대해서. 지금 스탠리가 얘 신발 훔친 죄 때문에 지금 온 건 거잖아요. 물론 훔친 건 아니었지만 맞아. 그 신발 그랬어서 거기에 레드 X가 on the back에 있었어 이거죠. 그래서 데이가 지칭하는 건 shoes고요. shoes고 그 다음에 did가 지칭하는 건 have겠죠. 그 shoes는 클라이드 리빙스턴의 shoes고요. 그는 궁금했다. 어떻게 제로가 그걸 알았는지. 브랜드 X라는 건 유명한 브랜드였다. 스니커즈에.
아마도 리빙스턴이 그 광고를 찍었을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해 그 브랜드에 대해서 혹은 그 신발. 제로는 그를 응시했다. 한동안 같은 강렬함과 함께 그가 그 편지를 볼 때 그 뿜었던 그 강렬함과 함께 세니가 그의 손가락을 구멍에 넣었다. 그 비닐 소파에. 그리고 꺼냈다. 몇 개 뭐 솜을. 그러니까 그는 알지도 못했다. 그가 그걸 하고 있다는 걸. Come on, caveman. 밥 먹으러 저녁 먹으러 가자. 암핏이 말했다. caveman 너 올 거지? 스키드도 말했다. 세니는 주변을 둘러봤다. 그러니까 이때 내가 케이브맨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세니는 주변을 돌아봤다. 보기 위해 암핏과 스키드가 그를 부르고 있다는 걸 보려고. 뭐야? 나였어? 이렇게 된 거죠. 그래. 세니가 말했다. 그는 그 문구 박스를 넣고 일어서서 그 보이드를 따라갔다. 테이블 쪽으로. 럼프가 케이브맨이 아니었다. 세니가 케이브맨이었다. 그는 으쓱했다. 그의 왼쪽 어깨를. 이건 그래도 바백보단 나았다. 바백이 스탠리가 왔을 때 그 전 주인이었죠. 그 침대. 얘는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네, 10이요. 스탠리는 잠을 자는 데는 문제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아침은 너무 빨리 왔다. 모든 근육과 관절들이 그의 몸에서 아팠다. 그가 일어나려고 노력했을 때 그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게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의 몸은 정말 더 아팠다. 그가 전날에 아팠던 것보다. 그러니까 딱 예를 들어서 어제 아팠어. 근데 어제 아팠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와, 오늘만큼 이것보다 더 아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더 아픈 거죠. 이건 단지 그의 팔과 등만 그런 게 아니었다. 그의 다리, 발목, 허리도 아팠다. 유일한 것, 그가 침대를 나오게 하는 유일한 것은 아는 것이었다. 그가 낭비하는 모든 순간은 의미한다라는 걸. 그가 1세컨드 더 가까워졌다는 걸. 떠오르는 태양, 태양의 떠오름과 더 가까워졌다는 걸 아는 거였다. 즉 너무 힘들어서 일어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나를 일어나게 만드는 건 그래, 내가 여기서 10분, 20분 낭비하면 나는 태양이랑 더 가까워지는 거야. 더 오래 구멍을 파야 되니까. 그는 써니 정말 싫었다. 그는 좀처럼 그의 스푼을 올릴 수가 없었다. 아침 먹는 동안. 그러고 나서 그는 호수로 갔다. 분사구문입니다. 그의 스푼, 밥 먹던 스푼이 대체가 된 채로 삽으로. 그는 어떤 균열이 있는 부분을 발견했다. 땅에서. 그리고 두 번째 구멍을 시작했다. 그는 날 위에 발을 올렸고 밀었다. 삽자루의 등을 모로 그의 엄지의 베이스로, 엄지 아래쪽으로 눌렀다. 이것은 덜 아팠다.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삽자루를 그의 물집이 있는 손가락으로. 그가 구멍을 팠을 때 그는 신중히 했다. 그 흙을 이게 덤프 버리는 것에 구멍 멀리. 왜냐면 구멍이 있으면 그때 좀 멀리 해야지. 그죠? 구멍 있고 좀 멀리 던져야지. 이게 파면 쌓여가지고 이걸 또 옮길 필요가 없겠죠. 그 첫 번째 날은 그걸 옮겨야 됐으니까. 그는 공간을 좀 남겨둘 필요가 있었다. 구멍 주변에. 그의 구멍이 훨씬 더 깊어질 때를 위해서. 그는 사실 확신하진 않았다. 그가 그렇게나 멀리, 그렇게나 많이 팔 수 있는지. 그래서 much deeper. 그렇게요. 그렇게 그 정도까지 팔 수 있는지 알진 못했다. 엑스레이 말이 맞았다. 두 번째 구멍이 가장 힘들었다. 이건 기적이 필요했다. 해가 아직 나오지 않는 한 않아서 그는 그의 모자를 벗고 그것을 보호하려고 사용했다. 그의 손을. 일단 해가 뜨면 그는 그것을 그의 머리에 써야 한다. 그의 목과 이마는 심하게 탔다. 그 전날에. 그는 한 삽씩 팠다. 한 번에.
그리고 노력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 정말 어마무지한 그 일을 그의 앞에 놓인. 1시간쯤 지나자 그의 아픈 근육들은 조금 약간 좀 풀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하나의 그 한 모금을 마셨다. 그의 수통으로부터. 그는 생각했다. 물트럭이 올 때가 됐다고. 하지만 그는 모든 물을 다 마시진 않았다. 그가 잘못된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가 이제 올 때가 됐는데 막 1시간 뒤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잘못된 그가 곧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올 수도 있으니까. 그는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그가 트럭을 내 눈앞에서 실제로 보일 때까지 마지막 물방울을 마시기 전에. 해는 아직 완전히 떠오르진 않았지만 그 빛은 지평선을 넘어서 홀을 그렸다. 그리고 하늘에 빛을 가져왔다. 즉 완전히 뜨진 않았지만 그 광선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그는 떨어진 모자를 주우려고 했다. 그러고 나서 그거 옆에, 여기서 그것은 모자입니다. 그 모자 옆에, 그의 모자 옆에 그는 보았다. 흰색 평평한 돌멩이를. 그가 그의 모자 머리에 썼을 때 그는 계속해서 그 돌을 봤다. 그는 신음소리를 냈다. 그가 그의 삽을 그 흙에 꽂으려고 했을 때 그의 모자가 그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갔고 삽도 이렇게 떨어졌다. 네. 그는 여기서 그것은 삽입니다. 삽이 그냥 누워있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의 캡이 그의 손가락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 손가락 사이에서 모자가 이제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삽도 같이 떨어진 상태예요. 지금 2개 다 떨어졌습니다. 모자랑 삽이랑. 근데 삽은 그냥 둔 거야. 그리고 그리고 그는 여기서 그거는 아까 바위를 봤잖아요. 이때 it과 it은 바위입니다. 바위를 들어 올렸다. 그는 생각했다. 그가 볼 수 있다고. 물고기 모양의 화석을 그 돌멩이 안에서. 그러니까 돌멩이가 있는데 그 안에 화석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얘도 사진 하나 보면 샤워실 시각한 거 없네요. 요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요런 거 평평한. 그는 문질렀다. 그 더러운 그 흙을. 그러니까 아까 돌멩이에 흙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피쉬의 아웃라인이 조금 더 명확해졌다. 태양이 살짝 보였다. 지평선을 넘어. 그리고 그는 실제로 볼 수 있었다. 아주 조그만 선들을. 물고기의 뼈가 있었던. 그러니까 아까 보면 이 물고기의 뼈들이 지금 살짝씩 보이잖아요. 그런 거. 네. 그리고 그는 봤다. 그 불모지 땅을 그 주변에. 물론 모든 사람들은 말한다. 이곳을 레이크로. 하지만 믿기가 어렵다. 이 드라이한 황무지가 한때 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진짜 레이크였었고 그러면 이 화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는 기억했다. 미스터 썰과 미스터 펜단스키가 그에게 말했던 것을. 만약에 그가 어떤 흥미로운 걸 판다면 그는 그것을 보고해야 된다. 그들 중 한 명에게. 만약에 워든이 그걸 좋아한다면 그는 하루에 데이오프를 가질 것이다. 그는 다시 그 피쉬를 내려다봤다. 그 피쉬 화석이요. 그는 발견한 거다. 기적을. 그는 계속해서 팠다. 비록 좀 천천일지라도 그가 기다리면서 워터트럭을. 그는 원하지 않았다.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걸 그의 그 발견한 것에. 두려워해서 다른 애들 중에 한 명이 그걸 가져갈까봐 그로부터. 그는 돌을 툭 던졌다. 밑을 보면서 그의 그 흙더미 근처에. 그러니까 아까 그 물고기 화석 그 부분을 이제 가려버린 거죠. 마치 그게 뭐 특별한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서 그거는 그 돌멩이를 말하는 거죠. 짧은 시간 후에 그는 봤다. 그 먼지 구름을 호수로 향하고 있는, 호수를 향해 가로질러 오고 있는. 그 트럭이 멈췄고 아이들이 줄을 섰다. 그들은 항상 줄을 섰다. 같은 순서대로. 얘가 깨닫길 누가 처음 오든지 간에 엑스레이가 항상 줄의 첫 번째였고 암핏, 스퀴즈, 지그재그, 마그넷, 그 다음 제로였다. 스탠리는 제로 뒤에 섰다. 그는 그래도 기뻤다. 그 뒤쪽에 있는 게. 그래서 아무도 노티스할 수 없는 게 그 화석을. 그의 팬츠는 큰 주머니가 있었다. 하지만 돌은 여전히 약간 불룩 튀어나와 보였다. 펜단스키가 아이들의 그 수통에 물을 채워줬다. 스탠리가 유일한 애가 될 때까지 남겨진. 저 어떤 걸 발견했어요. 스탠리가 말했다. 그거를 그의 주머니에서 꺼내면서. 펜단스키가 스탠리의 수통에 이제 다가갔다. 하지만 스탠리는 그에게 돌을 대신 줬다. 이게 뭐야? 화석이요. 스탠리가 말했다. 여기 물고기 보이죠? 펜단스키가 그 화석을 봤다. 다시. 너 볼 수 있죠? 이 물고기의 little bones 이런 거 다 보이죠? 스탠리가 말했다. 뭐 재밌네. 펜단스키가 말했다. 자, 수통이나 줘. 스탠리는 그 수통을 그에게 줬다. 펜단스키가 그걸 채웠고 그걸 다시 돌려줬다. 그래서 저 그럼 하루 휴가 주는 건가요? 뭐 때문에? 너 말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흥미로운 어떤 걸 발견한다면 우둔이 나한테 하루 데이오프 줄 거라고. 펜단스키가 웃었다. 그가 화석을 다시 스탠리에게 줬을 때. 미안하지만 스탠리, 우둔은 화석 별로 관심 없어. 보자! 마그넷이 말했다. 이거 마그넷입니다. 그 돌을 스탠리로부터 가져가면서. 스탠리는 계속해서 봤다. 펜단스키를. 자, 지그재그야 봐봐. 이거. 지그재그야 이 락을 한번 봐봐. 멋지네. 지그재그가 말했다. 스탠리는 봤다. 그의 화석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전달되고 있는 걸. 엑스레이가 말하길 나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는 그의 안경을 벗고 그 안경을 더러운 옷에 닦고 그거를 다시 썼다. 암핏이 말했다. 여기 봐봐. 여기 작은 물고기들.